버핏이 그때 했던 얘기가 자본 배분 능력, 자본 배치 능력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 CEO가 되면 이 사람은 재무통이야, 이 사람은 영업통이야, 이 사람은 뭐 기획이야. 법률 전문가야, 네. 뭐 기획통이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뭐 아니면 이 양반은 기술에 강해, 뭐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 통이야,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핏은 이것으로도 CEO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자본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자. 미래에셋 투자와연구센터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월 1일 기해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우리 이상권 전무님, 이 선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그 사회자분도 네. 우리 정철신 씨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예, 네. 올 한 아주 해 많이. 좀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뭐 지난해와 계속 비슷한데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계속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게 갑자기 아니라 평정심 이거는 뭐 쿵푸 팬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평정심 거잖아요. 이런 거. 갑자기 네. 뭐 저희 나이 때쯤 되면 50이 넘으면은 뭐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들이 막 발발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누구 말처럼 인생은 그 지뢰밭의 연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거 자꾸 생길 때 좀 젊을 때는 내가 혈기를 가지고 뭐 투쟁하듯이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 해서도 안 돼,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작년부터 고민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와, 올 한 해 평정심을 주소서. 안 돼. 마음의 평정심을 안 돼요. 안 돼. 올 한 해 이 네. 소망으로 내세우신 우리 이상권 네. 전무님 평정심. 근데 또 뭐 그렇게 평정심이 많이 필요한 게 있나요? 지금 요즘에?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누가 먼저 후배가 좀 괴롭힙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제 제 마음을 네. 좀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와. 좀 이런 그 어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도 좀 덜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예. 오늘의 주제도 이 평정심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를 할 때도 말이죠. 예. 이게 지식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마인드, 그렇죠? 그쵸. 그 중꺾마,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뭐 투자 철학,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너무 철학. 너무 나의 투자 추상적이다. 철학은 뭐야?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뭐야? 그 다음에 뭐 어느 투자 회사의 투자 철학은 이거야. 얘기를 하지만 그 투자 철학이 정말 현실에 되는 과정에서 투자 철학과 일치하는지를 개인들이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철학은 또 가장 학문의 왕이면서도 또 개똥 철학이란 말처럼 누구나 또 다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것은 네. 이제 워렌 버핏의 머니 마인드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이 이제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전에 과정에서 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철학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은 실제로 숫자로 구현을 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투자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버핏의 투자 마인드인데 더 예. 정확히는 지금의 버핏의 투자 마인드를 만들게 한 요소. 예, 그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이런 걸 들여다보면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나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흉내를 나면 지금보다 내 삶이 나아지잖아요.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좀 예. 추상적이어가지고 예. 뭘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팍팍 가보죠. 이제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전까지 뭐 주주총회나 어떤 그래서 머니 마인드라는 표현을 직접 쓴 적은 없었대요. 근데 2017년도 주주총회에서 네. 이 말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렌 버핏 그 책을 쓴 워렌 버핏 마인드라는 책을 쓴 로버트 헤그스트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버핏 전문가이자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7년 주주총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기본적으로 그 동인이 무엇일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머니 마인드가 버핏이 얘기한 머니 마인드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이 버핏과 뭔가가 나이가 이제 90이 다 넘고 뭐 90 다 됐으니까 예. 지금도 이제 이 두 분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의 그 두 명의 전문가를 영입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50대 60대인데 네. 그 두 분이 전체 포트폴리오 한 60%를 결정을 해요 아직도. 정정하세요. 네, 결정을 해요. 뭐 네. 물론 이 두 분이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아 그래요? 예 어. 멍거도 술 먹는 사람 매우 싫어하고 멍거는 좀 술을 하나도 안 해요. 안 해요. 담배도 아예 안 하고 예. 버핏도 멍거도 예, 술 그렇지만 담배 안 하지만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해요. 예, 이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승계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제 승계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버핏은 이미 후계자한테 결정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 후계자의 핵심 능력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버핏이 그때 했던 얘기가 자본 배분 능력, 자본 배치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 CEO가 되면 이 사람은 재무통이야, 이 사람은 영업통이야, 이 사람은 뭐 기획이야. 네, 법률 전문가야, 뭐 기획통이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런 뭐 아니면 이 양반은 기술이 강해, 뭐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 통이야,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핏은 이것으로도 CEO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자본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본 배치 이 능력. 그러니까 우리 후계자도 따로 여러 분야의 실력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회사의 자본, 회사에 있는 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네. 예, 어찌 보면 이건 뭐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는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바로 지금 그 말 하려고 예, 했는데. 근데 네. 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돈을 어떻게 그 자본을 배치해서 능력을 가지느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머니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가 찾는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로 지금 다 준비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본 배치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런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1,000만 원 일종의 자본이에요. 네. 이 자본을 배치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철학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자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계속 뭐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장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매출액 늘리고 영업이익이 늘면 예. 계속적으로 기업은 성장할 거야라고 통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투자하겠고요. 영원히 그럴 수 있나요? 기업이? 뭐 오겠죠. 그런 어떤 험난한. 예. 뭐 한 분야만 뭐 그런 상황도? 기업도 있지만 대체로는 변하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미국 회사인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 광산 회사였잖아요. 태어날 때 이 회사가. 근데 지금은 완전 광산과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3M과 같은 경우에도 그 CEO들이 자본을 재배치한 거죠. 다른 산업에.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자본 뭐 버크셔 해더 같은 경우는 계열사에서 수익이 나면 계속 배당금을 주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익이 난 거를 버크셔 해더에 보냅니다. 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버핏은 기업을 살지 배당을 줄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지 그거를 기업의 성장과 주주 가치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버핏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 배치 능력이고 그것이 머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말은 쉽지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예. 예. 그래도 좀 우리가 소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 내 돈 1,000만 원, 뭐 내 돈 3,000만 원을 가지고 또 포트도 짰다가 또 포트도 교체했다가 그렇죠. 예, 현금도 가졌다가 그쵸. 뭐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저축도 예. 했다가 그쵸. 예, 주식도 했다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기업을 그때 사면서 이제 단순하게 비율도 비율이지만 그걸 내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 기업에 투자할 거면 어떤 기업을 내가 사느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예, 여기까지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 포트폴리오를 따서 리밸런싱하는 수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기업 분석까지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네. 예. 자, 버핏의 투자 마인드, 자본 재배치 능력.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를 구성하는 버핏 하면은 이코르, 뭐 복리잖아요. 그쵸. 버핏 하면 복리, 예, 복리 맞습니다. 마법. 이게 네. 그 뭐냐면 머니 마인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구성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복리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랐냐,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왜 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종목들을 들여다 보는데 버핏이 이런 기업을 보는 시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복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생한 수익이 재투자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지 않고 네.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복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뭐 이걸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한 복리 기계와 같은 네. 복리 기계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버핏이라는 사람이 10대에 이 복리 구조를 이해를 한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살 10대 복리를 이해를 해서 80년을 그 복리대로 투자를 해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됐었을까? 그것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버핏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다.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버핏은 이 1960년대 이제 지금 우리로 그냥 펀드죠. 네. 그 합자회사, 뭐 투자자, 합자회사 이런 표현도 쓰는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자기가 운용을 해주고 6%가 넘어가면 발생한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오늘의 사모펀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걸 할 때 버핏이 투자조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복리였었어요. 네. 복리에 대한 교육을 제일 중시히 여겼고 그래서 이때 쓸었던 예화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항해에 이사벨라 여왕이 3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그때 네. 시세로. 만약 그 3만 달러가 4% 복리로 투자되었다면 500년 뒤에는 2조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방법은 오래 살고 수익을 높이면 된다. 네. 그래서 그 오래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복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버핏이 이제 뭐냐면 투자 조합을 할 때도 단 하나에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복리가 또 해보면 어려운 게 어려워. 예. 한 번도 마이너스가 떠버리거나 그쵸. 0%대가 떠버리면 깨집니다. 완전 박살나죠. 완전 그러니까 박살나죠. 그 예. 완전히 0으로 수렴하고 예, 있어서 예, 예. 그걸 살려서 예. 어떻게든 매해 플러스를 내야 되니까 그쵸. 그게 또 아니, 하나의 뭐 숙제인 것 같아요. 깨져도 좀 예. 덜 깨져야 되죠. 예. 조금만 깨져야 예. 되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장에서도 남들 50% 깨질 때 한 10%만 깨지면 괜찮죠. 근데 그래도 날라가요. 한 2.5% 이상은 예, 맞아요. 꾸준히 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맞아요. 예, 예. 그 나중에 서는 맞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는 예. 꿈 같은 이야기인데 워렌 버핏은 자기 인생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80년대만 해도 진짜 별거였었나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완전히 올라서 버리죠. 그렇죠. 이게 예, 버핏이. 사실은 수익률은 계속 좋았었지만 예. 버핏 전체 수익의 60%는 60 이후에 발생. 맞아요, 60대 맞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예. 후반기가 다 복리 효과로 발생한 예. 거예요. 재산의 한 60% 정도를 복리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평가에도 복리다. 이거를 예.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이거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두 회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부채가 없어요. 거의 없고. 그다음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자기 일하는 분야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주들을 되게 중시 여겨서 네. 배당금도 잘 주고 자기가 보기에 내재 가치보다 CEO가 평가하기에 내재 가치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요. 좋은 회사. 네, 이런 회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수익으로 재투자가 되니까 이거는 이 회사는 구조가
복리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죠. 좋다. 네. 이런 회사가 있고 두 번째 회사는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CEO는 투자하고 신규 투자하고 M&A를 하려고 유상증자를 왕창 하고 네. 그다음에 채권도 발행 빚을 내서 네. 공격적으로 M&A를 합니다. 또 막 분할해 버리고. 예.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복리가 뭐, 다 깨지죠. 예.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도 잘 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는데 B 회사가 훨씬 매출도 크고 네. 그 더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면 버핏이 복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버핏은 선택을 했을까요? 네. A요. 당연히 A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업들 분석하실 때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기업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꾸준히 그래서 버핏이 생각하는 가치 분석도 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예측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싼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이 네.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버핏의 머니마인드를 구성하는 또 하나는 학습과 노력. 이건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말씀드렸죠. 뭐 지금도 책, 독서, 다독가로 유명을 하고. 예.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의 머니마인드. 이거를 우리가 우리 투자에 좀 끌고 오려면 예.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복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업을 볼 때도 막 이렇게 어떤 테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창출된 현금을 통해서 그렇죠.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회사. 테마주야말로 복리가 없죠. 그거는 이제 없죠. 불꽃처럼 사라지니까. 예. 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런 분석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딱 보면 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버핏처럼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버핏의 투자 마인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따라는 하지만 예.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저는 공부를 좀 주식 투자에 많이 할 수 없으신 분들은 굳이 저는 직접 투자를 하시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간접 투자. 예, 간접 투자든가 네. 뭐 아니면 뭐 S&P 500 같은 인덱스를 사시든가 ETF? 예, 아니면 네. 뭐 적립식이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투자 방법이나 수단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정말 내가 버핏처럼 기업 종목을 정말 분석을 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버핏이 하루에 6, 7시간 공부하듯이 네. 그리고 버핏이 미국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다 만나고 나서 내 의사 결정만큼 내가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버핏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버핏처럼 안 된다니까. 네. 그 버핏이 100을 했다 그러면 네. 우린 버핏의 한 1에서 2%만 해도 100 이룬 거에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치로의 이야기 또 마이클 로바 이거는 왜 제가 얘기하신 이제 거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이 너무 재밌고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신 예.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있고 또 괴로움의 또 근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즈키 이치로 일본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죠. 전설적인 레전드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 그 한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스시가 좋아서 스시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난 주식이 좋아서 주식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치로의 대답은 이런 거죠. 그건 요식업의 프로가 되겠다는 뜻이다. 스시가 좋아도 본인의 직업이 되면 힘들 수 있다. 네.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마저 품을 만큼 잘해야 된다. 내가 힘들고 재미가 없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 선수로 뛸 때 난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던 것만큼 재밌었던 적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필요하니까 물론 잘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실패를 마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가 쌓았지만 그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구 선수가 되겠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다시 하겠다. 하고 싶다고 말하겠다는 확신이 없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이 말씀드린 뭐냐면 버핏은 물론 주식 투자 좋아하죠. 프로의 세계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뭐 야구든 뭐든 굉장히 어렵게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책 한두 권 읽고서 내가 막 종목을 고르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아한다고 하는 거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제 얘기를 싫어하실 분들도 많으실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주식
예, 이게 어렵다. 어렵죠. 어렵다. 굉장히 예, 어렵다.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결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 예, 프로들도 어려운 건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치로도 야구가 어렵고 괴로웠던 것처럼 예. 예, 버핏도 투자가 힘들어하는 거니까 힘들었죠. 당연히 예. 우리는 더 힘들 거다. 몇 배 더 힘들 예, 거다. 더 힘들 거다. 그러니까 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예. 들어가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구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